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수사와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적 쟁점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탄핵 심판 출석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변론기일에 갑자기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3차 변론이 열립니다. 예. 그런데 1차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2차부터 이제 당사자 없이 진행이 되기로 했던 거고, 3차에도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 출석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는데, 예. 그 공수처의 그 강제 구인의 시도되는 과정에서 그 강제 구인이 실패로 끝난 직후 윤 대통령 측에서 돌연 내일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2시니까 지금 한 5시간 정도 남았죠. 그렇죠. 지금 저번에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경찰도 그렇고 뭐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 현재 MBC 취재진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 있는데, 예. 이미 그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하면 처음으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은 영상 메시지나 이런 거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관저 안에서 발표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사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그 서부지법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심사 과정도 누구도 지켜볼 수 없었죠. 그래서 예. 사실 저도 서부지법에 그때 있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이 탄핵 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취재진에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들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결수인 만큼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복장에 대해서는 그 소장, 그러니까 이제 교도 소장, 서울구치소장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예. 미결 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제 안종범 당시 전 경제수석이 참석할 때 수의를 입고 또 그렇죠. 수갑까지 이제 찬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소장에 만약에 허가가 있으면 사복으로 출석을 할 수 있고, 예. 뭐 혹시 뭐 본인이 뭐 그럴 리는 뭐 없겠지만, 네, 뭐 본인이 뭐 원한다거나 아니면 예. 소장이 어떤 필요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복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의 부분에서는 그때 그 서부지법에서 저 MBC도 특보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랬었죠. 예. 그 보면 경호원들이 보통은 그 까만색 그 캐딜락 차량 주변에서 예. 이제 뛰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차가 출발할 때. 그런데 그때는 보시면 호송 차량, 그러니까 법무부 차량 주변을 경호관들이 뛰어갔던 걸 그랬었죠. 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호송 차량에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준비한 그 경호 차량에는 탑승할 수 없고, 예. 그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아니죠, 제동이죠. 그 예. 헌법재판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이동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부지법보다 조금 더 먼데 한 지금 이제 그 교통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면 예. 일반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량을 탑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긴급 호송이라고 써 있는 저 예. 차량인데요. 그 아마
그 오늘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25km 정도 뭐 출근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교통 신호를 다 지키고 간다면 사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하지만 저번처럼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한 30분 안팎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한 9시 50분쯤 그때쯤에 이제 강제 구인이 이제 실패다. 예. 이렇게 공수처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로 직후 예.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정말 짤막한 한 줄짜리 입장을 공지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다. 가겠다.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 깜짝 놀랐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석동현 변호사가 예. 그 SNS를 통해서 알린 것이 뭐냐면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구치소에서 자꾸 윤 대통령을 이제 뭔가 조사를 하려고 계속 대기를 한다. 우리는 내일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공수처가 방해한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탄핵 심판 준비를 이 거부 명분으로 삼는 듯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은 어제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까지 이제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무슨 상황이 있길래 계속 3시간, 4시간이고 지연되나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과 이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명분을 탄핵 심판 변론 대비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으니 내일 탄핵 심판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은 노희범 변호사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3차 헌재 변론기일엔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출석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그 전부터도 계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공언을 해왔고요. 또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해 있는 입장이 이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행위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나가서 본인이 자신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하고 그 입장의 어떤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예.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어떤 시위나 집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어떤 지지층들에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어떤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사실은 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주장,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 하나와 지지자들의 결집, 이런 정치적인 활동의 하나로 이번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법조계 시각도 있긴 합니다. 탄핵 심판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예. 사실상 윤 대통령의 어떤 내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되고 공소가 제기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 봅니다. 아, 특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되면 그 공소장과 관련된 증거 기록을 전부 증거로 채택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내 어떤 심리의 어떤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내란 범죄,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이 충분히 심리에 어떤 활용되고 그것이 예. 결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법률 위반의 어떤 사실인정, 법률 판단에 활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발부는 현재 탄핵 심판에 어떤 불리한 영향,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3차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 것.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야말로 이제 시각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3차 변론에서는 예. 이제 증거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이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뭐 언론 기사 아니면 뭐 CCTV 뭐 이런 것들을 뭐 증거로 뭐 요청했거나 제출한 것이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CCTV 중 일부는 재판정에서 직접 재생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원래 변호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예.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대해서 육성으로 자신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칙에 보면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되겠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장이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물론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재판관 지금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 그리고 재판장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이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뭐 그 계엄 때 이거는 왜 한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이 영상 자체가 결국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질문이 엄연히 갔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메시지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논리를 들면서 거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이나 주소까지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공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수사하는 인력과 윤 대통령 측만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서 예.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국민들이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진행되는 이 변론은 정말 국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재판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모든 장면을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물론 영상 취재 기자가 그 촬영한 그림입니다만 예. 영상입니다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상당수의 그 영상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제공한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상을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리액션 또 반응까지도 향후 이제 국민들에게 다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재판장이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추위원인 국회 측에서도 신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노희범 변호사님이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렇죠. 출신이시니까 헌재에서 이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일종의 이제 검사 역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하는 모습이 향후 국민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법상의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소추위원에게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한 건데요. 예. 다만 오늘 대통령이 처음 탄핵 심판정에 나오고 또 갑자기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측 소추위원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 신문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예. 대통령 측으로서도 지금 신문 일정이 그 사전에 이제 고지되거나 이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는 응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뭐 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오늘은 실질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될 때 다음 기일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 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뭐 말하자면 대질처럼 그렇죠. 한 심판정 안에서? 안에서 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도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변론을 참석하겠다는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기간에는 어쨌든 구치소에 계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되면 예.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까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동안 충분히 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니 더군다나 앞으로 계속 참석하게 된다면 당장 내일 모레 열리는 그 4차 변론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진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 포고령 1호 같은 거죠. 예. 이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사실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인데 예.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위법 그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썼고 윤 대통령이 검토 승인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써왔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어쨌든 최종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이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거든요. 예. 당장 포고령 1호 요 한 사안만 가지고도 내일 모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오늘과 같이 출석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지금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밝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포고령 1호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신문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대화만 가지고도 그렇죠. 어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이번 내란 혐의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희 기자가 리포트했던 내용 중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다. 이런 네. 내용 얘기하셨습니다. 네.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 네. 이 내용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예. 그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라고 하죠. 예. 이제 12.3 계엄 계엄 사실을 발표를 한 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한 뒤에 예. 이제 또 국무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당시 경제부총리죠. 예.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요.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문건을 지금까지는 내용만 전해져 왔는데 예. 저희 MBC가 그 문건의 실물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표현이 결국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어떤 예산을 마련해라. 예.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고령 1호에서 국회 활동을 이제 금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데 돈을 대라까지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예. 정말 국회 다음 차원을 준비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예. 내란의 목적이 정말 확실시되는 아주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이제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은 어쨌든 그 자기가 썼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예. 이제 어제 처음으로 자기가 작성을 했다. 이런 또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포고령 1호도 김용현 전 장관이 썼어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문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있는 이 최상봉 문건도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걸 검토하고 승인했느냐. 이 문제가 모레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 포고령 문제도 그렇고 예. 이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설치하라, 예. 기존의 어떤 국회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라, 예. 이런 조치를 하는 문건을 최상목 장관한테 주면서 그거를 누가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대통령이 직접 장관한테 준 것은 맞고 그 내용의 어떤 의미는 분명히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헌의 내용으로만 봐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대통령은 그런 것을 의식하고 문건을 만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진행될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계획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메모를 작성해서 최상목 장관한테 주었다는 것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부터 뭐 누가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니까 바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그건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에 대비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사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어떤 증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오히려 더 많다.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탄핵심판 과정이나 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상 두 사람 간에 어떤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수사, 또 헌재 3차 변론기일 출석 관련한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인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 관련한 법적 쟁점, 이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서부지법의 이 도로에서 경찰 폭행 혐의로 5명 중 체포된 5명 중에 2명이 일단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90명이 지금 경찰에 체포가 돼서 60여 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인데 지금 어제 일부 기각된 그 사람들의 경우는 서부지법에 직접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린 그 인원들은 지금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서부지법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난동을 부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정말 그 폭도들은 일단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걸리는 법들이 지금 적용 가능한 법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일단 경찰이 다치게 되면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제 치상죄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소요죄도 지금 거론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이 지금 하나하나 거론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검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단죄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이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하는 주체인 검찰, 그리고 재판을 하는 주체인 법원 모두 이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와서 아무리 뭐 개전의 정을 보인다 한들 굉장히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공무집행 방해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3차 변론기일 출석, 그리고 법원 난입 사태 관련한 법적 쟁점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